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단체장들의 지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인천에서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기초단체장이 바로 박형우 계양구청장입니다. 박형우 청장은 임기 동안 자족도시로서의 성장틀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는데요. 계양신도시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계양구. 지난 1년을 짚어보고 지금 시점에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이도영 홍익정경 연구소장과 조현재 계양평화복지연대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박형우 청장은 취임 1년이지만 사실상 임기 9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네. 박형우 청장 행정가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형적인 그 관료 스타일의 행정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관료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선출직으로서는 다소 도전적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 있어서 취약하지 않나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안정적인 측면이 초선일 때는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임기가 바뀌고 나서는 하지만은 이제 재선, 3선이 되고 나서는 이게 선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게 정체되는 느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희 계양구청 박형우청장 하면은 추진력, 결단력 이런 단어가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예.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불통의 이미지로도 좀 비춰지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깝게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쭉 지켜본 박형우 구청장은 아마 빈틈없는 행정가라는 반면에 그래서 좀 가깝고 친근한 이미지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정말 일 잘하는 7급 공무원의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각 짧게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임기 동안에 가장 성과로 뽑을 만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탈도 많고 예. 말도 많았던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서운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는 점 조성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계양 테크노밸리 예. 같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뚝심 있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일반 산업단지 네. 문제나 테크노밸리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주민 생활 밀착형으로 좀 봤을 때 아무래도 기간 동안에 이제 권역별로 그 작은 도서관들이 좀 만들어진 네. 측면이나 또 이제 체육센터가 지금 만들어진 곳도 있고 추진되는 곳도 있는데 좀 그렇게 좀 주민들의 좀 생활 편의 시설을 만들어지면서 지역의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것도 좀 높이 좀 평가할 문제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맥락에서는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계양산 그 시장을 좀 현대화하면서 좀 원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신 것도 좀 성과 있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깊이 부분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는 오랫동안 배드타운으로서 자족 도시를 꿈꿔왔습니다. 박형우 청장도 누구보다 이 점을 강조를 해왔었는데 실제 서운산단을 조성하고 계양 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는 등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족 도시로서의 이 토대가 마련이 됐다고 보십니까?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예. 자족도시, 직주 근접형 자족도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잘 극복하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주력 역점 사업이었던 서운산단 조성 사업이 이제 일단 계획보다 2년가량 늦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고용 창출 효과가 약 한 1만 명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예. 하지만 실제 현재는 약 지금 5천 명가량이 상주 인원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한 경제 유발 효과가 당초에는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했었는데요. 네. 그 정도는 이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예측 분석이 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서 성과로 꼽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신도시가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직 좀 갈 길이 멀습니다. 네. 또한 현재까지 지구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그리고 자적 도시, 그리고 도시 경쟁력의 기본은 사실 인구입니다. 근데 인구가 박 청장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게 2010년 아니겠습니까? 예. 201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계양구 인구가 34만 8천 명이었었어요.
하지만은 현재 계양구 인구는 31만 3천 명, 무려 3만 5천 명이나 줄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저출산 기조에 의해서 뭐 당연히 주는 거 아니냐, 자연적인 감소 추세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인천시 10개 구군구에서 꼴찌입니다. 네. 여기 인구 감소율이 가장 심하게 되고 있는 도시가 계양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과연 계양구가 자족 도시로서의 베드타운 오명을 벗기 위한 그런 걸 갖췄느냐? 그건 아직 좀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는 좀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산단의 경우에는 좀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가 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인근의 부천 대장지구까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이 산업단지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어선단 말이죠. 이 부작용, 그러니까 과연 좀 윈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제일 큰 관건이긴 한데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때부터 네. 뭐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2기 신도시 문제가 아직 여전히 이제 국가적으로 해결이 그렇죠. 안 된 예. 측면도 좀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변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되면서 어떤 산업단지의 과밀화 문제도 좀 여전히 우려로 좀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또 그 그린벨트를 좀 많이 훼손한다라는 그런 일부 주장, 일부 문제 제기도 좀 있는 예. 그런 시점에서 실제 또 주민들 사이에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지작물 보상 문제라든가 뭐 이런 네.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좀 내재되고 많이 있는 얽혀있죠.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서울 산업단지나 계양 테크노밸리나 계양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그런 종합 발전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하게는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첨단 산업단지 시설이 좀 들어오는 것이 예. 이 사업의 성공에 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부천 대장지구하고 윈윈 효과를 발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봅니다. 예. 지난 12월이죠. 계양 테크노밸리가 예.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그야말로 계양은 이제 경제 도약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 또 이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첨단 산단이 조성되면서 많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고 자족 도시로서의 네. 기능을 온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었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직후에 부천 대장지구에다가 제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 대장지구가 교통이라든지 서울 접근성에 있어서는 계양 신도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그리고 첨단 3단을 조성한다는 이런 테크노밸리 계획이 잘 진행될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검단 같은 경우도요, 분양 포기하고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비춰서 볼 때, 네. 윈윈 효과보다는 계양구로서는 좀 악재로 네. 좋은 기회였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기회로 분양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점을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산단이 뭐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기대감은 사실 뭐 기대가 엄청 많았었죠. 많죠. 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줄곧 또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구도심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또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조금 더 낙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사실 있는데 균형 발전 방안 좀 제시하고 있나요? 뭐 앞서 잠깐 뭐 성과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계양구에서 진행되는 이제 구도심 균형 발전 방향으로 보이는 어떤 정책들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 좀 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효성동 지역에서 이제 주거지 지원형으로 해서 약 90이 해가지고 한 180억 정도가 예. 투입되는 효성동 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또 이제 인천시에서 희망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운 작전동 지역에서 이제 꽃피는 까치마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관건은 이 사업의 성공은 돈이 얼마나 투입되냐보다는 얼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뭐 최근에 이제 계양산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 되면서 주민들의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좀
그 어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활동, 그런 정책들이 원도심과 이렇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런 것의 성공에 좀 많은 관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균형 발전 방안 좀 네. 제시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지금 자꾸 우려스러운 얘기만 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긴 한데요. 우리 조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은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오긴 했는데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게요. 원도심 뭐 공식 용어가 구도심보다는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원도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떠나는 인구를 잡아야 됩니다. 결국 인구를 유입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정규 여건을 좁혀야 예.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더 들고요. 하지만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금 계양구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주택이 새로운 주택, 집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원도심 균형 발전에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외에 집만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계양 신도시 테크노밸리가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럼 당연히 서울 가깝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몰려있고 메리트가 있는 계양 신도시 쪽으로 가게 되지 물론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만은 일부 분양 안 된 진행하는 곳 그리고 앞으로 과정에 있어서는 과연 원도심과 균형 발전이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양구가 또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예술체육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계양구에서 개최했던 양궁 대회도 있었고, 뭐 계양 야구장이나 유소년 축구 전용 구장 건립 등 문화체육 인프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볼 때 잘한 점 한번 꼽아주시죠. 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올해 이제 그 계양산 국악제가 네. 5번째로 좀 열리면서 계양구를 좀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욱더 좀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좀 중요한 네. 생각이 좀 들고 말씀 아까 하셨듯이 계양구에 있는 그 국제적인 양궁장 시설을 이용해서 올해 예. 이제 전국 대회를 좀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계양의 어떤 양궁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계기를 좀 삼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번에 기획됐던 양궁 대회가 북한 선수를 초청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었거든요. 애초에. 근데, 네. 뭐 남북 관계가 좀 경색이 된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좀 더 발전된, 좀 더 그 위상이 있는 양궁대회가 좀 치러졌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계속 우려점을 네. 짚어주셨는데 이번 네. 칭찬 한번 해주시죠. 칭찬하고 싶은데요. 네. 박 청장이 임기 초에 밝혔던 게 계양 소극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계양 소극장 건립이 무산이 됐거든요.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또 계양산성 박물관 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예. 점 때문에 사실 저는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예. 좋은 점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네. 굳이 성과를 꼽는다고 하면은 우리 계양구에 또 인천의 진산이 계양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계양구의 자산인 계양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네. 박 청장 임기 내내 꾸준하게 해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계양산을 많이 찾는 명산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큰 공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계양산을 테마로 해서 계양을 테마로 해서 정기적인 문화 공연 예술 행사를 꾸준히 펼쳐왔다는 점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싶습니다. 네, 문화예술 체육 측면에서 잘한 점, 성과를 좀 짚어봤는데 1년 성과와 관련해서 계양구에서 내놓은 자료를 좀 저도 봤어요. 근데 계양산성 복원, 계양산성 박물관 이 두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렇죠. 사업이긴 예.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계양이 이제 역사문화 도시로서 계양의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계양의 어떤 실제 역사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자료를 좀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교육적 가치를 좀 높은 네. 측면의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계양산성 박물관은 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요거를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립이 늦어지는 문제 네. 그리고 계양산성이 지금 그 사적 지정이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는 지점에 네네네. 대해서는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 좀 충분히 좀 평가하고 되짚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계양구가 이제 역사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에선 또 이 계양산성 박물관이 굳이 이게 구립박물관으로서 필요했느냐. 뭐 사유지였던 운영관리 비용을 좀 생각을 한다면 시립박물관으로 이제 유지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건립 초기에 뭐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 또 그런 논란들 가지고 충분히 대안 마련이라는 좀 토론이 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이 된 상황에서 계양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양의 좀 대표적인 그런 시설로 정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네.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금 개관을 해서 국민분들 좀 만났어야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수일 연기가 됐고 또 광급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임없이 좀 제기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이게 완공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완공은 좀 어려울 거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공정이 90% 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계약을 해지가 됐고요. 준공검사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누가 과연 4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공사가 달라붙겠느냐.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업체의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거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시공사를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네. 연내 준공은 어렵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계양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연령별 또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남성 육아휴직 부분에서도 앞장을 서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 이런 정책 정말 칭찬할 만하다. 뭐 이런 걸 좀 꼽아 보신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뭐 아빠 육아 장려금이라던가 네. 또 이제 출산 장려금을 셋째 아이 낳을 때는 굉장히 금액을 높여서 지원하는, 물론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름대로 좀 성과 있게 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조현재 부대표님하고 똑같은 내용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아빠한테 주는 걸 만든 정책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또한 임산부를 공영주차장에서 전액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앞서 저 역시 그 출산 장려금을 선도적으로 인천 군구에서는 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둘째한테는 50만 원, 셋째한테는 뭐 300만 원 이렇게 늘리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첫째도 잘 안 낳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둘째, 셋째보다는 첫째 알아도 출산할 수 있게끔 정책 전환을 하는 방향 전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장 좀 지역의 정가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임기가 마지막인 만큼 내년 총선에 과연 박형우 청장이 나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사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계양에서는 매우 핫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 청장 같은 경우는 단체장으로서 뭐 이제 마지막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주위 측근 그리고 주위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마평이 줄곧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 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 청장 스타일이요. 도전, 변화보다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임기를 4년 동안 마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현직 단체장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걸 지금 막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페널티가 마이너스 25%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를 극복하고 도전을 하겠느냐. 네. 더 나아가서 박 청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3선이라는 걸 구축을 하긴 했지만 중앙당의 인맥이 다소 좀 열악하다,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박 청장이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총선에 도전할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박형우 구청장의 취임 1년을 점검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